2013년 1월 31일 미국 LA 세실 호텔. 1924년에 세워진 이 호텔은 다소의 자살 사건과 3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무수히도 많은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013년 갑자기 중국계 여성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투숙 중이었지만 건물 밖으로 나간 기록, 영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실 호텔에 영국 관광객 마이클 보 부부가 투숙 중이었습니다. 투숙기가 며칠간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샤워와 양치질을 하고 나서 물을 받아 마시던 중 도대체 며칠간 왜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지 알아보러 로비에 내려갑니다. 빡이 친 거죠. 로비로 내려가 보니 역시나 부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투숙객들의 컴플레인을 호텔 관계자들이 체크 중이었습니다. 투숙객들의 항의에 호텔 직원들은 옥상에 있는 옥상 물탱크를 조사해봅니다. 길이 3m, 폭 1.37m의 1000갤런짜리 물탱크 중 물이 4분의 3쯤 차 있는 4개 중 1개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세실 호텔에 투숙 중이던 중국계 캐나다인 엘리 사렘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26일 혼자 캘리포니아를 여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미 옥상을 한번 조사했지만 물탱크까지 열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세실 호텔 옥상으로 가는 문은 평소 잠긴 채 관리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에는 알람 장치가 있고 가는 통로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물탱크는 높이가 2.5m 정도인데 이런 높이의 물탱크에 여성의 몸으로 기어 올라가 들어간 뒤 안쪽에서 물탱크 뚜껑을 닫는다? 뭔가 이상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힘에 의한 희생이었을까요? 여성이 마약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물탱크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약이란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가정이었지만 말했듯이 세실 호텔 옥상으로 또 물탱크로 가는 경로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온전히 올라가 물탱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녀의 행실과 평판으로도 마약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살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황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녀가 발견된 물탱크는 높이가 2.5m 정도인데 그곳을 사다리로 힘들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쉬운 방법도 있을 터인데 분명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살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황상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호텔 직원이나 관계자라면 화재 경보기를 피하거나 잠긴 문을 통해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서도 호텔 관계자와 엘리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이해관계도 없는 타인을 죽일 동기조차 불분명했으며 호텔의 CCTV, 알리바이 등 수상한 행적이나 혐의를 보인 인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엘리 사렘이 평소에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과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 역시 출석일을 못 채울 정도로 결석이 잦았고 그런 상태에서 혼자서 여행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병력을 인지하고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초기 수사 때는 호텔을 벗어나는 경우에 CCTV 영상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옥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 옥상으로 향하는 CCTV에 엘리 사렘이 발견됩니다. 실종일 시 꼭대기층으로 향하는 CCTV에 찍힌 영상이 경찰에 의해 공개됩니다. 세계 곳곳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의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이 상당히 기이했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녀가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합니다. 들어오더니 여러 층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지 않자 머리만 내밀고 밖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몸을 붙이고 있다거나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합니다.
그러다 다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서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내젓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유롭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미소도 짓습니다. 그러고는 CCTV 앵글 밖으로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의 문이 다시 열리지만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다시 닫히죠, 문이.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영상은 끝납니다. 추정상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대화하려 은폐하려 했고 그 존재에 대해 확실히 인식을 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검 결과 약물이나 알코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엘리 사렘은 생전 텀블러와 같은 SNS에서 코멘트에 자살, 죽음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작성한 전적이 있었고 조울증 증세 또한 최근 심해져 있었다고 친구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의 영상을 본 지인들은 내가 아는 엘리사와는 조금 다른 행동이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호텔 세실은 1927년에 세워진 굉장히 오래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오랜 세월 거치면서 이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호텔 내에서 3건의 살인사건과 다수의 자살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밖에도 연쇄살인마 2명이 장기간 투숙하면서 살인행각을 벌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중 하나인 리처드 라미레즈는 14명을 살아있으며 그중 몇 건은 세실의 투숙 중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인 잭 문터버거는 오스트리아에서 6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3명의 여성을 더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터버거는 호텔 자신의 객실에서 매춘부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호텔에서 일어난 마지막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엘리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호텔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세실 호텔은 그 이전에도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탓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과거 탓에 엘리사는 유령에 씌여서 유령에 의해 옥상으로 올라가 CCTV 영상에서도 마치 유령과 대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유령과 함께 유령에 홀려 유령에 의해 유령에게 살해당한 미스테리한 가십거리로 언론과 각종 매체들이 이용하고 또 수많은 네티즌들은 공포를 동반한 관심과 계속되는 후일담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훗날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의 미스테리 정도로만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 미스테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은 실제 배속보다 느립니다. 약 1.3배의 재생 속도로 재생해야 좌측 하단 시간 표시의 흐름이 실배속으로 맞춰집니다. 또 10여 초부터 50여 초의 공백을 건너뛰고 바로 1분으로 넘어가는 등 영상의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CCTV 영상이 인터넷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생긴 영상 변질인지, 경찰이나 호텔 측의 의도적인 영상 편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CCTV 녹화 자체에 있었던 끊김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최근 나오는 CCTV에는 카메라로 포착되는 영상의 변화가 없으면 자동으로 녹화를 정지하고 영상의 변화가 포착되면 다시 자동으로 녹화를 개시하는 동작 감지 기능이 있는데 이때 생긴 지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 흥행을 위한 공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진실보다는 가십거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시킨 것과 사실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기엔 굉장히 기이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해석할 만한 부분이 많고 실제로 온갖 검증되지 않은 흥미 위주의 추측들이 난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두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옥상까지의 이동 경로, 물탱크로 들어간 방법, 옥상으로까지의 이동 경로는 알림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는데 하지만 실상은 일반인들도 출입 가능한 위치인 비상계단 쪽에 옥상으로 통하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물탱크의 점검, 보수 등의 작업을 위해 출입 용도로 설치된 해치가 있어 충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물탱크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틀린 주장입니다. 편집 중 과대망상은 신체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정신병동에서 왜 위험한 물건들을 모두 치워두는지, 왜 위험한 환자들을 묶거나 격리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환자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병동 간호사들이 건장한 남성들이 많이 있는 이유 되겠습니다. 물탱크의 뚜껑을 안쪽에서 어떻게 닫았는가에 대해서는 물탱크의 뚜껑은 분명 무거운 소재일 텐데 이를 어떻게 안쪽으로 닫을 수 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또한 가볍게 논파가 가능한데 물탱크 뚜껑은 안전상의 이유로 안에서도 쉽게 열 수 있게 가볍게 제작됩니다. 물탱크의 안쪽을 청소하다가 뚜껑이 닫혀 질식사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절대 무거운 소재를 쓰거나 여닫기 힘든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후 중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엘리 사렘 가족이 세실 호텔에 소송을 걸면서 확인된 사실은 그녀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물탱크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실은 언론의 오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알몸이었던 그녀의 시신과 없어진 옷가지에 대한 수많은 매체와 억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몸 시신이었던 건 맞지만 바닥에서 그녀의 옷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언론다운 어그로를 생산해낸 것이죠. 결론적으로 엘리사렘의 기이한 행동, 그녀의 정신병력에 주목하면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도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및 검시관과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은 그녀의 행동은 편집 증세와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모두 연결고리 맺혀져 있고 실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편집 증세가 악화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숨을 장소를 찾던 그녀가 물탱크로 피신했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편집 증상이 심한 조울증 환자들이 아파트 계단 같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어 울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 흔한 병력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니까 주위에 이런 분 계시면 잘해주시고 약 챙겨주세요. 괜찮아요? 얼마 전 국내에서는 아파트 계단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도 있었습니다. 그 살해범은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부검 결과 증세 완화를 위해 복용해야 할 약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감기약과 해열제 성분만 검출된 것 또한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엘리사렘이 복용해야 할 약은 웰부트린, 라모트리진, 세로켈, 이펙서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약들이 정상 복용만 되었더라면 일반인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인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찍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정지하는 듯한 부분이 유령의 힘이 촬영된 것이라는 논란 오브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도어 홀드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사건의 결론은 정신병을 앓던 엘리사가 약 복용을 제때 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었고 정신착란 증세 때문에 사람을 피해 물탱크로 숨었다가 익사했다고 밝히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세실 호텔은 사건 후 모든 물탱크의 물을 전부 빼고 살균 청소를 완료할 때까지 투숙객들에게 한동안 생수를 지급하고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팻말을 곳곳에 붙여놓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유니언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덕분인지 2021년 기준으로도 잘 영업하고 있습니다. 2015년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어서 유령들의 짓이라는 여러 흥미본위의 소문을 언급했으며 미국의 기자가 제시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빈민층들이 호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머물 곳을 잃는 걸 두려워해 그녀를 살해했다는 가설도 방송했습니다. 히미츠라는 인디밴드가 사건을 모티브로 곡을 썼습니다. 앨범 이름부터 세실 호텔, 첫 번째 트랙 이름도 세실 호텔이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혼란스러운 그녀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크라임씬 세실 호텔 실종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당시 호텔 지배인, 사건을 파고들었던 웹 형사들이 펼쳤던 음모론 등을 다양하게 담고 있고 원체 악명이 높은 호텔인지라 호텔의 역사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이 잊혀져도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하자. 그건 좀 알고 싶다. 이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